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보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히로입니다. 예, 히로님, 오늘은 에피소드 40번째 시간, 특별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왜 네. 특별하죠?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 책을 영적 스승님들의 이렇게 모실 때마다 다섯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은 예, 게스트분을 이렇게 모시는데 바로 저희 애청자 분이세요. 네. 그래서 예. 보표님도 이미 아시는 분이신데 보표님은 또 어떻게 아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메모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브레인 메모 메이커즈라는 곳에서도 이제 같이 속해져 있으셔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레드에서도 알게 되었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 보면은 우리들이 그 선이 이어지는 것처럼 출발선은 다르나 결국에 이렇게 어느 순간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그 시점에 저희가 함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정말로 또 완전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에어리어인데 섹션인데 이런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좀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듣고자 하니 이런 예. 청취자분들께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누구길래? 네, 저희 그 두 남자의 깨달음 단톡방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신 분인데요. 한번 보표님께서 네,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40번째 에피소드 게스트는요, 온당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온당집 님입니다. 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안녕하세요. 어, 독서랑 잠재의식, 그리고 성장 같이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스레드랑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도 있는데 거기에서 함께 나누면서 원당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온당집이라는 닉네임, 히로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닉네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왜 온당집이라고 아,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네, 저도 궁금하게 되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서 네. 또 히로님과 더불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온당집님, 왜 온당집이죠? 아, 제가 이제 새로 이 관련해서 계정을 만들 때 이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직접적으로 그 영감을 얻게 된 거는 이제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음, 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뜻을 풀어보자면 온전하고 당당한 집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온당, 제가 그래서,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온전, 네, 온전하고 당당한 온전하고 음, 당당한. 네. 네, 집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로고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온당집인데 앞에 네. 그 이니셜을 이제 세로로 만들어서 영어로 세로를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가부좌 하고 있는 모양에다가 네, 주변에 지금 이렇게 여기, 에너지가 네,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네. 로고로, 네, 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네, 여기 띄어져 있을 텐데요. 온전하고 단단한 진념. 네, 어, 이 이야기가, 이 이름이 왜 집착의 법칙의 그 책에서 나왔는지 한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그랜트 카돈이라는 인물이 좀 어떻게 보면 집착적인 그런 캐릭터인 것 같긴 해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네, 기존에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재활센터에서 거기서 같이 그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께서 사실은 좀 저주와 같은 말을 하셨는데, 당신은 그 음, 중독적인 성향을 절대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아, 나한테 이렇게 집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음, 마약에서 자기 이제 목표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한테 뭔가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랑 네. 비슷한 사람이 여기 책이 있었구나 하면서 나도 그걸 좀 집념, 집착 이런 마음을 좀 꾸준히 가져가야겠다 생각해서 그걸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네, 좋아요. 온전하고 단단한 집념. 네, 다시 당당, 예. 한번, 네, 당당한 집념. 네, 네. 참, 온당집님. 네, 사실 이 발음이 좀 살짝 어려워서요. 제가 이 네. 계속, 얘기를 할 때, 실수가 살짝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네. 우려스럽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네. 발음을 그 약간 또박또박 하려면은 잘 안 돼요. 온당집 잘 안 되잖아요. 예, 조금 네. 빠르게 온당집 이렇게 해야 그러네요. 예, 조금 쉬워요. 예, 저도 예전에 좀 불러보려고 했는데 온당집님 잘 이렇게 천천히 하려면 잘 안 돼. 온당집님 그냥 이렇게 빠르게 하면 조금 더 잘 되는 게 있는데 네. 어쨌건 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카돈의 뭐 10배의 법칙이나 집착의 법칙을 읽으면서 사실은 위로가 되었다라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 자체가 위로라기보다는 이제 네. 조금 더 에너지를 막 밀어주는 그런 책이고, 그렇죠. 예, 뼈를 어떻게 보면, 때리는 책이죠. 그쵸. 네. 예, 막 그 자기의 잠재력 폭발시키는 책인데, 약간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반대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좀 더 색다롭게 느껴졌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좀 위로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아마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그랜드 카돈의 책 10배의 법칙 워낙에 잘 알려진 책이고 그 이후에 뭐 집념의 법칙이라든지 집착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책이 나온 이후에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저도 읽어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위로가 되셨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랜드 카돈이 마약 중독에서 센터를 떠날 때 거기 센터 선생님께서는 이제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100% 이렇게 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떠한 부분이 좀 위로가 되셨을까요? 보통 이 책은 위로라기보다는 에너지를 받는 책인데 예. 맞아요. 그렇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는 이제 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좀 계속 초점을 두고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땐 좀 집착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뭐 가족들이 뭐 시험시험해 그러다 병나 뭐 네.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찾으면 있는데 주변 오프라인에서 지인들에서는 제 그룹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서 좀 저가 좀 유별나게 느껴지는 네. 삶이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데 그랜드 카톤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구나. 또 있었구나. 나보다 네. 더한 사람도 있고, 또 더 더한 열심히 사람이죠. 하라고 하네. 네. 네. 열심히 하라고 하네. 또 기죽지 네. 말라고 하네. 하니까, 거기서,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뿐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에서 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또 있겠다. 또 나 같은 음, 사람도 있겠고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음. 좀 본 것 같아요. 예, 이제야 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네. 위로라는 거는요, 본인과 어떤 공감이 되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공감이 되면서 마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10배의 법칙이나 집착의 법칙을 읽는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에너지를 받는 반면에 온당진님께서는 원래 그러셨던 분이었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주변에서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내 주변에서는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랜드 카돈이라는 분의 그 일대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공감대에서 오는 그 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10배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10배의 법칙 읽으면서, 그래, 이런 사람이 역시 있었어. 저도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던, 또 위로가 되었던, 예, 책이었습니다. 역시, 예, 마이클 싱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람은, 본인의 세계에 역시 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그 10배의 법칙을 읽으면서 하도 이렇게 뼈를 때려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그런 이제 그랜드 카돈에 되게 공감을 하시는 온낭진 님이신데요. 되게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공감을 많이 느끼셨을지 저희가 오늘 또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네. 점차점차 온낭진 님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바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 이야기가 그 전에 이제 저희 주제가 사실은 마음 챙김이란 말이죠. 근데 방금 10배의 법칙, 집착의 법칙 이런 책들이 사실은 마음 챙김 책은 아니잖아요. 보통 자기 개발류로 분리를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당님께서는 이런 자기계발 책을 읽으시다가 지금 현재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은 사실상 우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소행성 찾기 힘든 소행성인데 여기를 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 챙김과 마음 수련에 관심이 갖게 되신 건지 그런 어떤 계기와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음, 궁금하네요. 네. 참, 흐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기하다는 생각이 저도 지금 막 들었는데요. 작년에,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저 내면과 저의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재밌고 웃긴 이야기지만, 그때쯤 해서 제가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뭐, 운이 들어온다? 운이 예. 바뀐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때쯤 한참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뭐, 운이 바뀌는 시기, 대운이 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음, 어. 찾아보다가,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조건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저한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음. 바뀌고 있긴 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네. 운에 관련이 돼서 이제 궁금해져서 제가 책을 9권 정도 읽었어요. 예. 그래서 네. 운이 뭐지? 운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 거지? 음. 어떨 때 운이 오고 운이 나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읽다가, 예. 어, 대부분 운을 자기한테 끌어당기는 관련된 행동이나 뭐 이제 마인드에 관련된 책들이었고, 그중에서 운을 좀 분석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운이라는 게 이제 그 저자분의 주장이긴 한데, 예. 운이라는 건 사실은 인지적 착각이다. 음.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운이라고 얘기한다. 워낙 복잡게 해서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하나하나 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예. 운이라고 얘기한다. 인지적 착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고, 예.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운은 없는데, 그럼 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음.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생각이다. 그걸 음. 바뀌게 하는 것들은 나의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주변과 나의 내면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무엇인가라고 또 찾다 보니까 생각은 의식이랑 무의식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음. 의식은 5%, 무의식은 95% 이렇게 이제 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5%와 95% 하면 이제 무의식이 너무 영역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의식을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이 음. 들었고, 무의식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뇌과학이랑 이제 감정 이런 것들을 음. 같이 이제 책을 읽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수련이 쪽 관련해서 이제 또 책을 서서히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 그렇게 물 흐르듯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음, 좋습니다. 그 사실은 모든 책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접하다 보면은 마음 챙김 이쪽과 어떻게 보면은 종착지가 또 보통은 돼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본래 창업을 해서 별을 키울 때 그 일화에 보면은 뭐 이런 영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결국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특정한 뭐 종교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야만이 나 자신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네. 온당지 님도
사실은 집착의 법칙, 10배 법칙 이런 책들은 이제 자기계발류인데 그 책들을 읽다가 지금 저희 소행성 두 남자의 깨달음까지 오시게 된 계기가 아닌가.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유튜브 많죠. 대운이 뭐 들어오는 시기, 뭐 그런 것 맞아요. 보통 조회수도 높고 한데 그런 거를 이제 보시다가 거기서 호기심을 가지시면은 이렇게 약간 독학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 책을 운에 대한 책을 9권이나 사셔서 읽으시면서 그 독학을 하시니까 평상시에 좀 그러신 스타일이신가요? 어떤 거에다 질문이나 궁금증이 생기면은 책을 구매를 하시나요? 네, 이제 자기계발서로 저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읽다가 계속 관심사 쪽으로 이제 책을 구매해서 읽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제 삶이 호기심이랑 궁금한 부분을 파고드는 약간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부터 음, 그랬던 건 아니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파고드시고,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가요? 네.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시거나, 혹시나 바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네, 어떤 부분이 좀 나아졌다, 혹은 바뀌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원리를 아는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믿게 되고,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좀 파고들려고 하는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마음 수련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감정이라는 게 무엇이고, 제 내면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런 건지 알게 되니까 좀 더 분리를 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도 계속 내적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안다고 해서 또 막상 그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에피소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CT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음, 이전에 CT 촬영할 때 그 이제 소음 소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빙빙 도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웅우웅 하는 소리가 네, 있어요. 그 소리가 네. 좀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하고 이제 기계 장비 안에 내 몸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압도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 네, 그 당시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눈을 감고서는. 음, 그래서 그런 촬영을 했다가 이번에 촬영을 할 때는 뭔가 마음이 되게 편안했어요. 근데 그 편안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번에 그 삼 더 잘 그 책을 네, 읽으면서, 네. 내면에서 자기가 만들어내서 그렇게 공포를 느끼는 거다. 음, 만들어내서 즐거움을 음, 느끼는 거다. 기쁨을 느끼는 거다. 호불호가 생기는 거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아, 그냥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서는, 아, 그냥 편히 쉬었다 가야지 생각하고 팔을 이렇게 들고서는 좀 릴렉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소음이 좀 저랑 멀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막 저를 압도하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막 저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음, 느낌이었는데 그게 네. 멀어지면서 그냥 나는 여기 있고 저기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들리는 먼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음, 이게 생각으로 분리가 가능하구나. 그걸 좀 경험하게 됐고, 여기서 또 좀 재밌게 느꼈던 게, 제가 그럼 기존에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압도돼서 무서움을 느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걸 저희가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같이 배웠잖아요. 거기에 예. 나온 펜듈럼. 아, 펜듈럼. 네, 제가 네. 펜듈럼에 굉장히 휩싸여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어, 당시에 제가 음, MRI 그 사진 찍을 때, 예. 촬영할 때 그 뭐 폐쇄공포증이라든지 뭐 금속 같은 것들 이렇게 가지고 몸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영상들을 좀 봤었거든요. 소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 펜듈럼 안에 에너지를 뺏기게 된 거고, 제가 거기서 또 내적으로 계속, 무섭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성했던 그 결과가 이제 음, 그렇게 처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또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편안하게 누울 수 있었고요.
네. 네, 이 마음 챙김 그 책들을 이렇게 접하시면서 되게 분석력이 되게 탁월하시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온당진님께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펜듈럼이 다가올 때,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그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패시브 스킬이 좀 생긴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넌지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재밌고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빠르게 예.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 시절에 그 일본에 있는 되게 유명한 그 뮤즈먼트 파크가 있잖아요. 뭐라고 해, 놀이공원을 갔는데, 이제 놀이공원에서 해리포터 그 집에 들어가면은 어떤 놀이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 놀이기구를 탈 때 전혀 무섭지 않아. 하나도 안 흔들려. 무섭지 않아. 하는데 제가 그 무서운 걸 제일 못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 어지러움을 되게 잘 느끼고요. 그런데 탔더니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엄청 흔들리고 나를 위아래로 막 잡았다 뭐 줄였다 막 흔들렸다 그러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죠. 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는요. 근데 이제 예.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 이렇게 토가 나올 것 같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아직도 한 뭐 15분짜리인데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거기서 힘을 뺐죠. 그때 이제 음. 그냥 그래 한번 힘을 빼보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봤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자체를 내 몸을 맡겨서 그렇게 해봤더니 예. 이 어지러워하는 것도 한번 그냥 이렇게 놓아버리자 하면서 그렇게 해봤더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어지러움이 한 100에서 한 30, 20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옆에서 괜찮냐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다스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그 MRI 그때랑 되게 오버랩이 좀 되면서 네, 재밌었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 MRI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런 마음챙김이나 온당진님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도 못한 채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삶에서 그 MRI 들어갔을 때 들리는 소리 그 자체를 이전과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 소리 자체는 조금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전과 지금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그런 것이 사실은 모든 삶에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모든 것이 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살면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지. 근데 그 힘든 일을 잘 그 안에서 나와가지고 보신다면은 그게 과연 힘든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항상 그 팩트로 치면은 겨울은 똑같은 겨울인데 누군가에게는 더 혹독한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아름다운 겨울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 영적 스승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싱어 선생님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온당진님의 그 영적 그런 마음 챙김 책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삶에서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음. 또 이제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른 질문으로 혹시 이 삶 더 삶, 저희가 지금 이제 마이클 싱어분의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 네, 플레임이죠. 이 책을 완독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 완전, 완전 아, 아니고, 완독은 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지금까지 네, 읽어주셨던 그 부분에서 네. 되게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내 거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혹은 또 이 삶에서 적용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어, 일단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자꾸 책 한
그 문단을 읽을 때마다 책을 덮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 어, 너무 생각거리가 많고, 뭐 하나만 읽으면 자꾸 예전에 그게 생각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적 활동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쓰셨을까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음,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꾸 책을 덮게 되고, 메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책을 네, 그냥 통째로 옮겨버리는 지경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참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요. 읽었던 내용 중에서, 어, 이제 개인적인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부분 설명한 게 좀 굉장히 좋았고,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이제 다들 읽어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그 방울뱀이랑 나비 나오는 부분이 어, 그러니까 어떤 한 그런 설명 비유보다도 가장 좀 쉽게 설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방울뱀이랑 나비를 모두가 그냥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되게 감탄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방울뱀이랑 나비를 보고 이미 그것들이 사라졌는데 내 앞에 없는데 계속해서 저항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부분을 너무 잘 표현이 돼가지고 한 번에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그 나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거를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이 집착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또 네. 와닿았고요. 네. 좋습니다. 그 방울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 방울뱀과 나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울뱀과 나비는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6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96페이지에 보면은 뭐 방울뱀을 경험하기에 저항하고 그 순간에 나머지 것들은 지나보내고 나니 나비가 한 마리 날아온다. 나비는 당신의 팔에 사뿐히 내려앉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어서 당신은 절로 거기에 의식을 집중한다. 나비가 다시 날아가 버릴 때 당신은 그것이 싫어서 의지력을 사용해서 네, 의지력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나의 의지를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것이 싫다는 거죠. 나비가 날아가는 게. 그래서 계속 간직하고 싶다. 그 마음을 의지력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보통 의지력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의지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다라는 게 좀 어려운데 어쨌건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마음속 이미지를 붙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삼스카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그 부분이라고 좀 기억이 되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읽기도 했고, 또 보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은 블로그에도 자세한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잔상에 대한 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이라는 것도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거 그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를 보면은 이 개인적인 마음은 이것도 이제 메모가 되어 있긴 한데 개인적인 마음은 당신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당신의 성미에 맞도록 만드는 법을 궁리해내는 임무를 떠맡았다. 이것은 비상 경고를 울려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세계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그리고 그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세세하게 논했기 때문이다. 당신 앞의 순간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모든 자연의 힘들의 산물이다. 당신 마음속의 호불호의 틀은 당신이 다루어내지 못한 과거 경험의 산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개인적인 마음은 당신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당신의 성미에 맞도록 만드는 법을 궁리해내는 임무를 떠맡았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마음은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성미에 맞게끔만 되어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표현은 마이클 시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비상경고를 울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경고를 울려야 되는 이머전시의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힘이인데,
예를 들어서 뭐 B가 오게 만드는 현재 비개인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B를 좋아하지 않게 만드는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 과거의 개인적인 힘이죠. 그걸 삼스카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당신은 방금 자신이 우주를 대적하도록 싸움을 붙인 것이다. 비가 오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 나까지 게 뭔데? 비가 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질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써놨어요. 당신은 질 것이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마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 심지어는 이제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것을 결국에 내가 비가 안 오길 원했지만 비가 오는 거죠. 결국에 졌죠.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마음을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우주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가 이제 개인적인 마음의 이제 시작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도 흥미로웠던 부분이고 많이 공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방금, 방금 보표님께서 이렇게 메모를, 하신 그런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옹단진 님도 방금 여기 보표님이 얘기해주신 그 부분들을, 같은, 아까, 나비와 방울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혹시 또 마음에 또 두고 계시고, 또 이 책에서, 계속 그런 이제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그 삼스카라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삼스카라라는 거로 아예 다 대체가 돼버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또 혹시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거나 또 그런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 삼스카라, 아까 개인적인 마음, 그게 이제 모두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서 호불호가 발생이 되고, 그 호불호 때문에 이제 장애물이 생기는데, 좋다, 싫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기준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호불호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음, 나라는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니고 호불호가 주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너무, 굉장한 표현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음, 거기에서 열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음, 그 어떤 사람이 나의 그 열쇠 구멍에 맞는 말을 딱 좋게 해주면 열쇠가 딱 열리고, 열쇠 또 음, 한마디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스리는 말을 했을 때는 또 그 열쇠가 닫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네. 문장을 보면서, 아, 그렇다면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열리고 닫힌다면 그 내 마음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 환경에, 아니면 또는 그 외부 환경에 포함된 타인에게 내 인생이 휘둘리거나 그 사람이 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아, 그래서 호불호라는 게 내 인생의 주체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열쇠를 과연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물함이거나 그런 그 음, 락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이 갖고 있어서 그걸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열 수 있는, 네, 되게 많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분들께도요. 네, 이 사물함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피님께서는 이 사물함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네, 이 열쇠와 사물함의 관계에서 과연 이 사물함 자체를 허물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 네. 사물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보피님 아,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저는 사물함을 없애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네. 사물함 네, 자체를 이름 붙이지도 말고 사물함이라는 거를 내가 개인적인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건 나의 사물함이야 이렇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이어서
사실 그 마이클 싱어의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호불호를 갖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 책은 이제 삼스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남아 있고요. 이 바딤 젤란드 책은 이 펜듈럼과 중요성이 남아 있는데 어쨌건 예, 주변에 우리가 마음 챙김이나 마음 수련을 하다 보면요. 이제 주변 분들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저희가 뭐 이야기를 가끔은 하게 됩니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마음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음 챙김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마이클 싱어 책을 읽으니까 호불호를 갖지 않은 게 좋다더라. 너 지금 너무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보통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세 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네, 이제 많이 궁금하네요. 받았던 질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공감이 돼서 공유를 해보는데, 호불호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러면 좋다. 너의 말대로 호불호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러니까 좋고 싫음도 없다는 건데 그 너무 그 삶이 주관적인 것도 없고 그게 어떻게 삶이겠니?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그렇게 갖는 게 삶이지. 너의 말대로라면은 좋은 것도 갖지 말고 싫은 것도 갖지도 말고 그냥 호불호를 없애라라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삶이니? 그건 너는 로봇이니?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저만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만 받았을 네. 수도 있고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39화에서 제가 보피님께 드렸던 네.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온당진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게스트를 모신 온당진님부터 한번 대답을 들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 그 SNS에, 다른 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다가 이런 댓글이 있으셨는데, 확고한 취향을 가졌는데 유연한 분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이제 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내용이랑 이렇게 좀 통합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고한 취향이라는 게 호불호가 강력하다는 건데 강력한 사람이 유연함을 같이 장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음, 좋고 안 좋고가 확실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어떤 부분에서 매력 있고 멋있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유연함도 같이 겸비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좀 들었고, 저도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클 싱어가 얘기하는 비어있는 마음, 내맡김이라는 그 태도는, 음, 호불호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지나쳐 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편안하라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편하지 않아서 자꾸 호불호를 만들고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예를 들어 뭐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또 뭐 게임도 하고 옷도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안이 시끄러운데 그거를 뒤로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일생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면 살고, 만약에 내 속이 그렇게 해도 어떻게든 돌아보니까 계속 속이 시끄럽다. 그런데 속이 시끄러운 건 외부 요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안이 음. 괜찮으려면 모든 것을 통과시켜야 하고, 통과시키려면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호불호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약간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여서, 예. 그러면 일단 호불호를 없애고 앞으로 만들지 말고 흘려보내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음.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단계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네, 끝맺음이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제 상자를 좀 연 것 같아요. 그래서 끝맺음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자신의 삶에서, 온단지님의 삶에서 찾아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음.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보피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스무스하게 저도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호불호에 대해서 갖거나 그리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보다 호불호를 한번 가져보고 그 호불호를 가지면서 그 삶과 그리고 호불호를 한번 떼어놓고 한번 그렇게 하면 살아보는 그 삶을 내가 어떤 그 삶이 더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어떤 게 정말로 평온했을까 한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 지켜본다는 것은 항상 그 지켜보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희로는 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불호를 갖고 있는 삶 속에서도 지켜봐야 되고, 호불호를 갖지 않는 삶 속에서도 지켜봐야 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계속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삶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진화하기도 해서 현재 나의 버전은 어디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호불호를 갖지 않는다는데 마이클 싱어가 이제 저희 두 남자의 깨달 유튜브에 히로님이 올려주신 영상에 보면은 이제 마이클 싱어가 나와서 강의하는 내용이 이제 어떤 여성분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한 가지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짧게 얘기 드리면은 동네 이웃 주민이 이제 이웃 주민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웃 주민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마음에 근데 개인적인 막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호불호를 갖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보통 호불호를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너는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냐? 근데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는 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좋아. 나를 그냥 해도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호불호를 갖지 않는 거니까 좋은 것도 안 갖고 나쁜 것도 안 가는 건데 좋은 거에 대해서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질문해 주신 분들은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내면을 그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혼동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네. 그러면 너는 그럼 오케이 그러면 너 회사 다니는데 상사가 막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은 너는 그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아? 그렇게 되면은 나는 상사가 뭐라고 해도 좋아. 그럼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이 사회적인 세상에서. 그럼 넌 바보야?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상사가 뭐라고 하든 주변 동료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그냥 지나치든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좋다가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시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질문이 이게 들어와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 그럼 너 그런 삶에 대한 목적도 없고 아무 목표의식도 없고 아무런 그런 욕심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을 비운다는 것 자체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것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다면은 걸려서 그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걸려서 넘어져서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가 나가게 되는데 나가거나 혹은 그게 쌓여서.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좀 마음속에 그 쓰레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들을 쓰레기가 막 쌓이잖아요. 그럼 집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집 청소를 언제 하느냐? 그때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호불호가 가졌을 때 혹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걸려. 마음이 바로 통과가 안 돼. 이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이거 걸려. 며칠 정도 갖고 있어? 몇 주 정도 갖고 있어? 몇 달 동안 갖고 있어? 혹은 몇 년 동안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죠. 응어리가.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줘야 된다.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것은 바로 내 감정을 직시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아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알고 지켜보고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더 수월하게 그런 비슷한 똑같은 게 또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오면은 바로 계속 나갈 수 있게 그게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그게 영성이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를 한다. 집 청소, 내 마음의 집 청소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표현입니다. 마음의 집 청소를 한다. 예, 굉장히 좋은 표현이 그렇고요. 특히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이제 요즘에 뭐 작년부터 생성형 AI 시대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AI 시대에 대해서 각 학자들이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이런 마음챙김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왜냐하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어떤 직업이나 나의 업으로 보통 우리가 소개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 이렇게 소개 안 하고 보통 나는 의사 김아무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네. 소개할 때 이미 그 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은 뭐 10년 차 뭐 디자이너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 근데 이제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나를 그동안 지칭했던 이 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로고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로고 디자인은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AI가 로고 디자인 한 걸 보고 좀 거기서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생각해도 인정하기 싫지만 솔직히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구나. 물론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100시간을 써야 되는데 내가 100시간 써도 나온 결과물하고 이 로봇이 한 15분 정도 써서 나온 결과물하고 그 수준이 내가 조금 더 잘한 수준이라면 거기서 멘탈 붕괴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나를 표현했던 나를 대신해서 세워졌던 그런 로고 디자이너라는 것 개념이 이제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네. 시기가 굉장히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되면 아마 두 남자의 깨달음 구독자가 좀 더 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온당디님을 또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게스트 분을 사실 모실 때마다 구독자 수 추이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온당디님이 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또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잠시 저희 두 남자의 욕심에 대해서 살짝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계속 이어서 저희가 이제 온당디님께서 또 드리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부피님 또 그 질문을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두 남자의 깨달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두 남자의 깨달음이라는 마음 챙김 방송입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방송이고요. 굉장히 흔치 않은 방송이죠. 그래서 사실 이 팟캐스트를 한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시간 대비 아웃풋이 과연 맞는 건가.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고 또 저희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꾸준히 지금 벌써 에피소드 40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쉽진 않았지만 온당진님께서는 저희 방송을 그래도 꾸준히 들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방송을 들어주셨는데 사실 세상에 들을 것들이 참 많아요. 볼 것도 참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그 시간을 들여서 두 남자의 깨달음을 들어주신 어떤 이유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 건지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들으셨더니 뭐 어떤 도움이 좀 되었던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 호스트 입장에서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네.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방송과 또 마침 지금 저한테는 너무 필요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또 형성이 돼서,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크게는 환경 설정인 것 같아요. 음, 환경 음, 설정으로, 어,
사실 좀 더 자주 듣고 싶지만, 네. 자주 듣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잊지 않고 네. 꼬박꼬박,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큰 환경 설정이고, 아, 네. 뭐 이제 방송을 듣고 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책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책 소개해 주시면서 그 가르침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주변에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하면 여행을 한 번을 더 가게 될 것이고 또 음, 예를 들어 뭐 음악 콘서트장을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하면은 콘서트장을 또 한 번 더 가게 되겠죠. 제 시간을 그렇게 쓰게 될 텐데 두께남 분들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 저는 이제 채팅방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있다고 하면 제 시간을 여행이나 콘서트장 가기보다는 마음 수련 관련된 행동이나 실천, 책, 독서를 더 한 번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 거기다 시간을 쓰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말씀 주신 거 이제 방송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저한테 깨달음을 줬던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제 그 보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아지, 마음을 네. 바라보는 강아지라고 얘기했던 거, 또 히로님은 이제 그거를 요람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요람에서 음,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네. 그래서 나의 자아를 이제 에고를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이제 형상화하고 의인화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도움이 되고 저번 화에서 이제 또 굉장히 좀 가슴을 울렸던 말이 이제 보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기 싫을 때는 하지 말아봐라.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네. 방황이든 뭐 헤매는 거든 탐색의 시간이든 그게 다 이유가 있고 그것 또한 누가 해줄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뭐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지루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마저도 온전히 겪어봐라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아이를 바라볼 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아니면 예를 들어 하고 싶은 게 없어. 해봤는데 나한테는 딱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방황할 때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좀 지도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그거마저도 겪어봐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고 저의 경우에 이제 봤을 때, 작년에 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또 올해 들어선 또 그 기운이 좀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라든지 카페 찾아가서 시간을 내가지고 막 내일이 책을 읽었는데, 올해는 또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또 제가 몇 개월 동안을 음악 한 곡을 안 듣고 영화나 이제 그 시리즈물 같은 거를 한동안 굉장히 안 봤었어요. 넷플릭스 네. 같은 거. 네. 제가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걸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안 봤었거든요. 왜냐면 그걸 안 보게 됐던 이유가 약간 시간 낭비 그리고 좀 재미가 없다. 여기서 얻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안 음, 봤었는데 한동안 안 보는 동안 또 제가 또 다른 활동을 되게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설 연휴 가까워져가지고, 내가 좀 세계관을 되게 소비하고 싶다. 어딘가 푹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흠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표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이렇게 할 때는 또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구나. 그때는 그래서 네. 그렇게 했고, 지금은 또 그게 필요해서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계속 적용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지난 화였죠. 네. 그때 보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 두 네. 남자가, 네, 폭소를 했던 그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맞아요. 청취자분들께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그 자신의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시너지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느끼고요. 아까 그 여행과 콘서트에 비해서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은 방송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온당진님께서는 그 정주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1화부터 지금까지 정주행을 꼬박꼬박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지금 이렇게 온당진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네, 보표님은 또 어떻게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서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있어봐라.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컴퓨터를 하다가 또 그와 비슷한 거를 이렇게 또 느끼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요즘에 그래픽 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쓴다라는 거는 게임을 할 때 쓰는 것 이외에는 없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영상 편집도 있고 뭐 생성형 AI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를 굉장히 좋은 수준의 그래픽 카드를 많이들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뭐 테스트도 해보고요. 내 그래픽 카드 사양해서. 근데 이제 그런 일들 하다가 보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뭐 A라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래픽카드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권장 사양이. 근데 내 그래픽카드가 그것보다 안 좋은 그래픽카드인데 한번 시도를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네. 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럼 약간 그 컴퓨터가 우리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먹통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컴퓨터가 약간 이제 먹통이 돼요. 전문 그때가 용어. 이제 예, 전문 용어 먹통이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모니터고 뭐고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꺼야 되나? 근데 이제 그냥 있어 봤어요. 한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 꽤 긴 시간이 먹통이 된 상태에서 3분에서 5분이 꽤 긴 시간인데 그냥 이제 그냥 커피 좀 가져오고 그냥 다른 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정확히 시간은 안 재봤지만 체감상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컴퓨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안 실행되고 그걸 느꼈다기보다는 이 저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같을 수 있겠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일이 닥쳤을 때 그게 우리를 압도하는 일일 때 혹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일 때 이럴 때 그냥 컴퓨터가 먹통이 된 것처럼 그냥 한 3분, 5분 정도 그냥 네. 있어 보면은 다시 정신 차려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네.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컴퓨터가 먹통이 된 한 네. 5분간의 사건을 통해서. 예, 네. 전문 용어 먹통. 정말 네,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 네. 표현을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요즘에 제가 좀 먹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 그렇게 지금, 그런 좀 사업 쪽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요. 어, 한번 지금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한번 그런 해볼 건 다 해봤지만 아직은 진전이 없을 때 그럴 때 한번 이 먹통,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은 단어를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먹통이라는 먹통 단어를 상태? 먹통 상태를 하나 만드시죠. 예. 로딩 상태? 네네. 버퍼링 상태? 버퍼링 버퍼링, 괜찮네요. 네, 네. 버퍼링. 버퍼링 네. 상태. 네. 먹통도 좋고요. 네. 네. 아무튼 그 상태를 한번 또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켜보는 음. 눈을, 이렇게 번뜩 부릅뜨고요. 네. 예. 아마 청취해주시는 분들도요, 일에 어떤 진전이 없을 때, 혹은 사업적인 거나 아니면 본업적에서 뭐 커리어적인 부분이나, 네, 반드시 있습니다. 진전이 없을 때는. 내가 100을 넣어도 아웃풋이 100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10밖에 안 나올 때가 있고요. 그때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의 전문 용어로 먹통 혹은 버퍼링 상태가 아닌가. 그때 내 전원을 끄지 말고요. 전원을 끄는 네. 것보다는 그냥 있어 보면 다시 컴퓨터 네. 5분 뒤에 정신 차리고 화면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네. 삶도 다시 돌아오고 그때 되면 내가 다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라는 책을, 이렇게 마이클 싱어분을 모시고 있지만, 저희가 바로 그 전에, 다뤘던 그 책에서는, 하와이 대저택님이
쓰신 책이죠. 더 마인드라는 책에서는 셀프 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것 또한 같다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들면서요. 네, 5분과 10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또 얼만큼 그렇게 해야 될지 또 가늠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만큼 내가 이 먹통 상태, 버퍼링 상태를 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서 살짝 제 얘기를 좀 덧붙여 드리자면요. 일단은 마음이 불편하다면,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러면은 행동을 하시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안 됐는데 사실 이 위기는 기회라고 그때 내가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다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는 그것 또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몸을 움직이면서 또한 짐을 제대로 등록을 했어요. 네. 지금 짐을 등록을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는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할 때 오히려 어느 정도의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잡념이 이렇게 없어지면서요. 네, 저는 그렇게 또 이렇게 이런 슬럼프, 버퍼링, 먹통을 또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히로님의 먹통 상태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런 건 얘기잖아요. 누구에게나 삶에 고통은 있다. 예, 그 고통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쓰고 싶네요. 우리 삶에 누구에게나 먹통 상태는 있다. 이렇게 좀 네. 바꿔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에피소드 40번째인데요.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온당진님께서는 평상시에 이제 어떤 아까 운에 대한 책도 9권 정도 읽으신 것처럼 책에 대한 독서를 꾸준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음 챙김과 관련돼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추천하시고 싶은 책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하나 있고 또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책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내면 소통이라고 그 김주환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저는 내면 소통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좀 페이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벽돌책인데 그 책 읽으면서 과학적으로 그 실험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뇌과학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적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풀어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삼도잠이라는 이 책이랑 내용은 비슷한데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걔는 약간 과학적으로 풀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 이웃한테 인사를 했는데 오늘 인사를 안 받아주네? 왜 그렇지? 뭐 바쁜 일이 있나? 왜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엊그저께 나한테 이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있나? 라고 하는 이런 내적 활동이 사실은 사실과는 다르게 예. 자기 내면 안에서 계속 펼쳐지는 생성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웃이 인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재확산하고 만들고 뭐 추측하고 의심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생각을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삼스카라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담기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이제 내적 펼쳐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자아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요거 내면 소통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영화는 이제 미스터 노바디라고 감독판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었고 이게 SF 영화인데 예전에 봤었고 그 네. 당시에는 워낙 SF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잘 만들어진 SF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최근에 봤을 때는 그동안 제가 이제 마음 수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자아나 인생의 의미 같은 관련된 주제가 이 영화에
틀어져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음, 너무,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었다는 영화란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나왔던 개념 그들의 단어를 조금 몇 개 말씀드려보면, 뭐, 비둘기 심리도 있고, 나비 효과, 음, 촉근 이론, 그다음에 본다는 것이 뭔지, 실제한다는 게 뭔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빅뱅, 그다음에 시간의 흐르는 거, 그다음에 뭐, 엔트로피, 뭐, 중첩된 어, 것들, 다 나오네요. 그리고 네. 네, 원초적 공포, 뭐, 빅크런치, 메멘토 모리까지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네. 우리가 다 공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마음 수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영화에 다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영화 보고서 또 엉엉 울었는데, 네. 엉엉 울면서 제가 이런 그런 생각이 영화가 있죠. 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어떻게 보면 좀 좌절했던 과거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네.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깨달음을. 여기 음, 영화에서 이제 인생이 뭘까요? 놀이터니까, 네, 네. 놀이터니까 실컷 놀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 내가 지금 이 느낀 깨달음을 과거에 나한테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그 생각이 참 들어서, 이제 우리 두 개의 남 멤버님들한테도 네, 추천드립니다. 네. 방금 이렇게 들어보면서요. 살짝 그 서치를 해봤는데, 되게 그 작품성이 참 좋은 영화라고 평이 나 있는 영화이고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하고, 이 감독판과 극장판이 있는데, 감독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감독판이 156분, 그리고 극장판이 139분인데요. 무려 한 20분 정도 더 이상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보신다면 감독판을, 네, 추천하시는 이유를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내 마음을 이렇게 울려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이긴 하지만 1년이 벌써 지난 영화긴 해요. 그게 바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되게 마지막에 큰 울림이 울려서 울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때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울었지라는 그것 또한 저는 이제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갑자기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 방금 영화 얘기를 하면서 네,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방금 온단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 영화 한번 저도 꼭 볼 거고요. 네,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 마음 챙김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눈치챔이라는 게 또 있어요. 눈치챔. 아, 뭐냐면은 그게 그 전에 내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나 그 전에 어떤 내가 읽었었던 때 혹은 영상 저분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라별로 다 틀리고 시대별로 다 틀리고 다 틀리지만 묘하게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눈치챔이라는 게 발동이 돼가지고 아 저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 챙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영화 감독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작품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감정이 예전과는 또 다르게 지금 마음 챙김을 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 저분이 뭘 알고 쓰셨구나 약간 이런 네. 느낌들이 또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막 네. 보여요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하고 아 저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네. 바로 저거였구나 뭐 매트릭스 같은 네. 경우 대표적이죠 네, 매트릭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예, 네, 예. 맞습니다. 매트릭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주인공 네오가 그 삶 속에서 그것이 그냥 가짜, 예를 들어서 그냥 다 코드로 짜여진 삶 속에서 깨어나는 거. 그것이 결국 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마음 챙김에서, 음, 깨어나는 것과 비슷한, 예, 거라고 네, 봐야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매트릭스 참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마음챙김을 접하고 보니 정말로 마음챙김의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만 담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그 매트릭스 얘기가 살짝 나와서 간단히 얘기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 몇 달 전에 제가 아내랑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고 거기서 보고 또 나누는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이 되게 견해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네. 견해가 다르냐면요. 이제 마음 챙김을 저는 계속 오랫동안 해왔고 그 마음 챙김으로써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숟가락이 휘는 그 경험이 있어요. 이 숟가락은 여기서 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휘는 거다. 그런 그 장면이 있었는데 어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나중에 또 이렇게, 같이 또 명상도 그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이제 명상을 시작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견해가 좀 더 달라지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서, 또 이런 삼스카라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제가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류였구나라고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메시지를, 네,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온당진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면서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분석이라든지 그런 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잘 해준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이름이 살짝 자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인데요. 근데 이제 내용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바로 그 디펙 초프라라는 그 박사님이 쓰신 건데요. 그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 대해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신이 우주다.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책인데, 디펙 초프라. 읽으셨군요. 네. 예. 일단은 그 작가분 이름이 작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교수님이었나요? 아무튼 그 디펙 초프라라는 이름이 네. 너무 우주스러워요. 이 이름 자체가. 디펙 초프라. 예. 절대 잊어버릴 수가 네네. 없는 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우주다 저도 읽어봤는데 예, 온당진님에게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책에 네. 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해석할 수 있을까? 예, 그것에 대해서 네. 저분이 이제 많은 연구를 끝에 예, 그런 걸 이렇게 책으로 만드신 거니까 많은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함께 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온단지님을 모시게 돼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영화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네,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면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두 분이랑 같이. 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적 펼쳐짐, 그러니까 이웃이 나한테 인사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재확산하지 않고, 뭐 재해석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삼스카라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과거의 삼스카라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제거하고 계신지, 또 그런 네. 케이스가 있다면 좀 함께 듣고 싶어요. 좋은 네. 질문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보표님부터 먼저 얘기를 네. 해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아주 예전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찾은 방법은 기억 교정이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기억 교정이라는 거는 네빌 고다드가 책에서 이야기한 방식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마음챙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사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기억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직장 생활 내에서 많이 썼었는데요. 옛날에 직장 생활 했을 때 그때 내가 퇴사할 때 그 그랜드 카돈에게 그 담당자가 너는 다시 100% 마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제가 퇴사할 때 그 당시 저의 보스가
너는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다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 100%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라. 기왕에 연락할 거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한동안 저를 괴롭혔죠. 예. 그래서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옛날에 그 방시혁 씨가 서울대 축산가요? 거기서 보면은 BTS를 만든 게 분노가 원동력이라고 했던 얘기처럼 그거를 저의 분노 에너지로 써서 원동력처럼 써보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 없어지지는 않더군요. 그러니까 삼스카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네빌 고다드 책에서 얘기한 기억 교정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럼 어떤 건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날 그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나한테 했던 얘기,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내 마음대로 교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준 거야. 뭐 퇴사할 때, 너는 정말 앞으로 나가서 잘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걸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기억을.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그렇게 바꾼 채로 예, 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요. 되게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VR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 교정 자체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VR로 그 여러분들의 삼습관을 없애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드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네, 여러분들의 VR 속에서 네, 삼습관을 없애는 기억 교정. 네. 아무튼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네, 질문이 바로 오래된 삼스카라는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카르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카르마를 해소하지 않으면 카르마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카르마를 해소하지 않으면 돌아온다는 게 바로 제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그 당시에 감정이 해소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같은 상황,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일으키는 그 상황은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사람, 그리고 무대는 다 다를지언정, 그 나오는 그 느낌, 감정은 똑같은 그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지켜보는 딱 뜨고, 그때 그거를 내가 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거를 아까 얘기해 주셨죠? 우쭈쭈 하시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씩 집안 청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겁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그 상황은 다시 오지만 그때는 내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네. 없앨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뭐 온당님께서 저희가 답변해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이 부분 더 궁금하다 아니면 연이은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 교정, 그거가 조금, 이제 저번에도 방송에서 들었지만 살짝 충격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다시 내가 대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아직 거기까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그 보표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저한테 좀 많이 공감이 되면서 제 과거를 다시 재해석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기억 교정은 아니고 재해석이 된 건데,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좀 외롭게 자랐는데, 외롭게 자란 거에 대한 또 제 내적 펼쳐짐이 계속 왜 나는 외롭게 자랐을까라고 계속 이제 내면에서 그걸 재생성하고 있었을 때, 보편님 그 방송을 듣고, 외롭게 자란 게 나의 자아를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만들었고, 나와의 혼자 생각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서, 저는 제가 저의 어떤 적성? 저의 목표를 되게 흔들림 없이, 단 한 네. 번의 흔들림도 없이 그걸 그냥 딱 찾아서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동안엔 그걸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보표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바빴다면 외롭지 않고 바빴다면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 외로움이라는 고독이라는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파고들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자아가 굉장히 강했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로 또 한동안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네. 네. 그래서 네. 과거가 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채주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좋지만 안 좋지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었는데 내가 한쪽만 바라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좋습니다. 그런 식의 재해석도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기억 교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걸 왜 하는가라고 하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걸.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감정을 다시 중립 상태로 돌려놓는 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한 곳에 치우쳐지면은 무조건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네,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가 수로가 있으면은 물이 저쪽이 레벨이 낮으면 저쪽으로 흘러가고 계속 흐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고인물이 되면은 물이 썩어서 혹은 증발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계속 흐릅니다. 네, 그런 그 에너지의 흐름을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40번째 시간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 온당진님 아직도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쉽게 제 입에 붙지 않는 이름이지만요. 네, 오늘은 이 날 이후로 또 간직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또 추억이면서 또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40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온당진님부터 먼저 인사해 주시죠. 끝인사. 아, 네.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두께난 멤버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네, 또 채팅방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목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로였습니다.